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사관학교 수학 나형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제곱이죠.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4번 8. 2번입니다.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로 바꿔서 써주시면 PA가 3분의 2, PB 곱해가지고 4분의 1. 그러면 PB 구해주시면은 8분의 3.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코사인을 탄젠트로 나누는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역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 되는데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쓰시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 빼기 9분의 1. 그 다음에 역수인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8.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곱의 미분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시고요. 뒤에 건 그대로 쓰시고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 미분해서 쓰시고요. 1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 나와서 15다. 그럼 3a가 12. a 값 구하시면 4.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0의 좌극한 0의 왼쪽으로 가면 그때 극한 값은 2고요. 그 다음에 2의 우극한 2의 오른쪽에서 극한을 보내주시면 그때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2 더해서 정답은 4. 6번입니다. 이항 정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2의 x제곱을 몇 번 고르고 x분의 1을 몇 번 골라야 x의 4제곱이 나오냐. 총 5번 고르는데 3번, 2번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 개수는 5c가 붙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8 곱하기 x의 제곱의 세제곱이면 6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이죠. 그래서 80의 x 4제곱이 됩니다. 정답은 1번 80. 7번입니다. 정적분은 위아래가 같으면 0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좌변은 0이 되고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미분하시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기 때문에 fx가 나오고요. x 제곱 플러스 a인데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f2고요. 대입을 하시면 12 더하기 2. 정답은 5번 14번. 정답은 5번 14입니다. 자, A, B, C를 포함해서 7명이었는데 A, B, C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 B, C를 먼저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를 먼저 여기에 앉혔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앉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B, C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은 나머지 한 명은 여기에 못 앉고 여기 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C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았을 때 나머지 한 명이 여기 앉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 이제 BC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았을 때 남은 한 명은 여기 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B와 C가 앉을 수 있는 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래서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B와 C가 서로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 남는 사람이 4명이겠죠. 4팩토리얼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4팩토리얼은 24. 이거는 계산하시면 144. 정답은 3번. 9번입니다. L의 식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라고 했는데 일단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자 그러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는 변곡점에서 생길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기울기, 도함수가 최대값이 되도록 2차 함수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은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이때 기울기가 3이구나. 그때 x값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냐면 여기에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 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6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y는 기울기 3 그리고 1,6을 지난다. 그래서 y는 3x 더하기 3이 됩니다.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x 플러스 3을 그리면 되는데요. y절편 3이고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y절편 3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가로 세로가 1이랑 3 넓이 구하시면 2분의 3. 정답은 1번. 10번입니다. 사인 함수인데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릴 거고요. x는 0부터 2파이까지인데 현재 2x니까 주기가 파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 돌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게 되고요. 가운데는 파이가 되겠죠. 접어 올리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자, 2분의 1 그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근데 정 가운데 기준 되는 값이 파이가 되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개수 8개를 곱해주면은 정답은 3번 8파이가 됩니다. 11번입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20회 시행했고 한 번 할 때 확률은 5분의 4. 자, 그러면은 평균은 MP 16, 그 다음에 분산은 MPQ 16에다가 5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은 뒤에 플러스는 죽고 4분의 1은 제곱해서 나오겠죠. 16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5분의 1, 정답은 1번. 자, 12번입니다.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죠. 전개하면 6at 빼기 at 제곱입니다. v1을 적분해서 s1 위치를 구합니다. t제곱 더하기 3t가 되고 원점을 출발하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이 됩니다. v2를 적분합니다. 3at 제곱이 되고요. 3분의 at 세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3초에서 만난다, 위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각각 3을 대입해서 같다는 뜻이 되겠죠. 3을 대입하시면은 9 더하기 9, 여기는 9, 3, 27. 3 한 번 대입하면은 약분되고요. 3이 두 번 남았으니까 빼기 9a. 그러면은 18이 18a. 그래서 a 값은 1. 정답은 1번. 13번입니다. 이웃한 항이 더해지고 있죠. 일단 다 직접 써보겠습니다. 16개를 써보면 A12, 자, 세 번째, 네 번째, 5, 6, 7, 8, 90, 11, 12, 13, 14. 물론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면은 자, 여기는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a1 더하기 a2가 2a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는 하고 쓰시면 초록색은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2a1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n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2a2가 나옵니다. 2a2, 2a3, 2a4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주어진 값은 2a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배로 묶고 a1부터 a8까지 다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다 안 써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 2는 묶인 상태로 얘는 2a1, 2a2, 2a3, 마지막에 2a4 되겠죠. 그럼 또 2로 묶인 상태로 a1부터 a4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또 2a1, 2a2가 되겠죠. 그러면 2가 3번 묶이고요. a1 더하기 a2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a1 더하기 a2는 2배의 a1이기 때문에 2가 총 4번 묶이고 a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3 계산을 해주시면 8 곱하기 3, 24. 정답은 2번. 14번입니다. 모평균 추정이고요. 모집단 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50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그대로일 것이고 분산은 크기 n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1740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간은 1740에서 빼기 신뢰도 95%라고 했는데 1.96일 때 0.475 2배 하면 0.95가 되기 때문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50 그리고 1740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0 오른쪽에 있는 게 a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1720.4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빠지는 게 얼마가 빠져야 되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0을 한 게 1720.4는 여기서 20을 뺀 건데 0.4를 덜 뺐죠. 그러니까 19.6을 뺀 거예요. 1700은 똑같으니까 40에서 19.6을 빼면 20.4가 되겠죠. 자, 그러면 1.96을 10배에서 19.6이 돼야 되니까 이게 10배인 거예요. 그러면은 50을 5로 나누어야 10배가 되겠죠. 루트에는 5가 되는 겁니다. n 값은 25. 그러면 이게 a 값인데 a 값은 1740 더하기 이거는 좌우가 똑같이 19.6이겠죠. 이게 a 값이고요. 여기다가 n 25를 더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765 더하기 19.6인데요. 20을 더했다가 0.4를 뺀다고 생각하면 1785에서 빼시면 되겠죠. 4.6. 정답은 4번. 15번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조건을 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나 x세제곱 같은 홀수 차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2차 함수처럼 생기거나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겠고요. 자, 그러면은 y축을 그렸을 때 여기 0을 대입했을 때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 극대값은 7. 그러니까 0 대입하면 7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fx는 4차 항은 최고차 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대 제곱이고요. 3차 항 없고 ax 제곱 플러스 0 대입했을 때 7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 자, 그러면 1 대입해서 2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2는 자 1 대입하면 a 플러스 8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fx는 x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7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미분을 해보시면요. 4x 세제곱 빼기 12x 4x로 묶으시면 x제곱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x가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때 극소값을 갖고요. 그걸 구하려면 x제곱은 3이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빼기 3배에서 18 더하기 7 마이너스 2가 극소값이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수열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등차 수열은 처음과 끝을 더했을 때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12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 애랑 그 앞에 있는 애랑 더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더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 플러스 b가 1이라고 했어요. 첫 항과 끝 항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얘랑 그 뒤에 있는 로그 2의 c1이랑 그 앞에 있는 로그 2의 cm을 더해도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숫자 두 번째랑 n-1번째겠죠. 그거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1이 될 겁니다. 계속 여기는 앞에 있는 건 1, 2, 3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m, n-1, n-2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언젠가 끝이 나겠죠. 자, 일단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C1이랑 CM을 곱했을 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를 곱해도 2가 될 거고요. 얘랑 얘를 곱해도 2가 될 겁니다. 그럼 C가 지금 M이 몇 번까지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C가 4개만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면 2, 요렇게 곱하면 2, 2가 2번 있죠. 그럼 다 곱하면 4가 되겠죠.
근데 C를 싹 다 곱하면 32, 2를 5번 곱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몇 가지 있어야 되는 걸까? 예를 들어서 한 6개까지 있었다고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2, 2가 총 3번인 거죠. 그럼 얘는 1번부터 6번까지 다 곱하면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가 몇 번 있어야 되냐? 5번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C가 몇 번까지 있어야겠나요? C가 10번까지 있어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하나, 2,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에 2가 나오겠죠. 그래서 C는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7번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규 분포인데 표준 편차는 두 개가 둘 다 표준 편차가 5로 같습니다. 근데 n 값은 10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은 달라요.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 모양은 같고 평행이동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가 그려졌다 치고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옆에다가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나는 부분이 이제 K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이 둘 중에 뭐가 F고 뭐가 G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K가 되고, 그럼 여기가 M이고 10이거나 10이고 M이 됩니다. 어쨌든 M이랑 10의 평균값 중간에 있는 게 K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10의 절반을 해주면 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로 한번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2K에서 Y의 평균 M을 빼주고요. Y의 표준 편차 5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2K는 M 플러스 10인데 M을 뺐죠. 그럼 여기가 10이겠죠. 분자가 10입니다. 그러면은 10 나누기 5,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에다가 왼쪽 편 0.5를 더해서 0.9772, 정답은 5번. 자, 부등식에 관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우변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이 팩을 2의 1승으로 나누시면 1입니다. 그래서 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구해보겠습니다. npr은 n팩을 n-r 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팩토리얼 부분, 여기 순열 부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m 플러스 2팩이 되겠죠? 나누기 n-r 하시면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남는 부분 나는 2m 플러스 2의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등호로 이어져 있으니까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같게끔 달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끼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앞으로 묶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앞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식에서 보시면요, 뒷부분은 얘가 전개될 때 이 초록색이 얘랑 같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원래 있던 이 앞부분의 빨강색이랑 이 묶인 거랑 4분의 1 이걸 전개하면은 빨강색 동그라미랑 네모랑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네모 부분이 2m의 팩토리얼 거기다가 2의 m승 이거랑, 자, 우리가 아까 나는 2m 플러스 2팩 인 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2의 m 플러스 1승 그게 4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를 구해야 되니까 다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얘는 그대로 써두겠습니다. 근데 2m 플러스 2팩을 2m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 숫자 작은 거 곱하기 2m부터 쭉 곱하겠죠. 2팩 나누기 2의 m 플러스 1승,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2m 플러스 2팩을 직접 곱하고 2m부터 계속 곱하겠죠. 이렇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역수를 이쪽에 곱해 주시면은 여기서 지워지는 친구들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겠죠. 그러면은 2로 나누는데 2가 나눠지겠죠. 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m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P 값은 지금 현재 1이고요.
1 플러스, 자, P 썼고요. 그 다음에 F2를 G4로 나눠야 되는데 F는 여기 2를 대입하시면은 6팩입니다. 6팩 나누기 G4,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1 더하기 6, 5, 4, 3, 2에다가 5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3, 3 지워지고 5, 5 지워지고 3이 지워지면서 2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숫자 2, 2, 4 곱하면 16이겠죠? 더하기 1하면 17이겠죠? 정답은 2.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고요. 5대 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5K, 3K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D를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 B, C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sin A랑 sin C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얘도 비율로 바꿔서 써놓을게요. sin 알파 나누기 sin 베타는 얼마냐면은 2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좀 써보면 사인의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8K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각 A랑 각 C입니다. 그러면 위의 삼각형에서도 각 A의 맞은편 대변은 BD가 되고 각 C의 작은 삼각형에서 대변도 BD가 됩니다. 얘도 길이를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쓰는 것보다 약분이 되게끔 AK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삼각형에서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란색 삼각형에서 알파랑 A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사인 알파분의 5K가 사인 A분의 AK가 되겠죠. 근데 일부러 지금 이렇게 K 배수로 썼는데 K가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에서 베타랑 C로 사인 법칙 써볼게요.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3K가 사인 C분의 AK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K는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비율을 아는데 사인 A랑 사인 C의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 니은이라고 하고 기억 나누기 니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위에 5가 있고 얘는 역수 3분의 5가 될 거고요. 사인 알파는 그대로 밑에 있고 얘는 나누니까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A는 약분이 될 거고요. 사인 A가 밑에 있고 사인 C가 위로 올라가겠네요. 자, 근데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2분의 5니까 얘는 뒤집어서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시면은 3분의 2가 사인 A분의 사인 C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인 A분의 사인 C니까 정답은 3분의 2, 3번. 20번입니다. fx의 도함수를 2차 함수로 줬으니까 fx는 3차 함수고요. 얘를 먼저 전개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9kx 그 다음에 플러스 6k제곱 x입니다. fx를 구해보시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k x제곱 플러스 여기 x 떼야 되고요. 6k제곱 x 그리고 적분상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g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g는 자, 일단 fx를 3차 함수 fx를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다 쓰고요. 1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1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부분 그대로 따다 쓰고 그 다음에 4가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1, 4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따다 쓰고 요 사이는 이제 이거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일단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이랑 4를 대입해 보시면 1 대입하면은 얘가 죽고 얘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F1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봐요. 4를 대입하면은 4 빼기 1 그럼 3배죠. 지워지겠죠. 4 대입했을 때. 그리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F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 대입하면 F1, 4 대입하면 F4 나오는 거니까 1, F1이랑 4, F4를 잇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딱 보고 1차 함수인데 1, F1을 지나고 이거는 1,
F1 그리고 4,F4를 잇는 기울기 이렇게 바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1이랑 4를 기준으로 중간에는 직선을 잇고 오른쪽엔 3차 함수, 왼쪽엔 3차 함수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어차피 계속 감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그림은 안 되는 거겠죠. 자, 3차 함수가 있을 때 계속 증가하게 되려면 1이나 4가 이 사이에 1이나 4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이에 1이나 4가 있으면은 3차 함수가 극대나 극소를 포함하게끔 잘리기 때문에 이미 계속 증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3차 함수가 있으면 1이나 4는 무조건 여기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 그 바깥쪽에 1하고 4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극대 극소를 갖는 곳이 K랑 2K죠. 그럼 K랑 2K가 이 사이에 1이랑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K는 양수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이었을 때 직선도 감소하면은 안 되겠죠. 직선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보다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4를 대입했을 때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은 K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K는 4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면 K의 범위가 1차적으로 1과 2 사이 등호 포함해서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을 대입했을 때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은 중간에 평평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F4가 F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뺄 거면 적분상수 C는 공통적으로 사라질 거고요. 항 하나하나에다가 4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빼보겠습니다. 4 대입하면 4 세제곱 빼기 1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9K는 묶어버리고 제곱에다가 4 대입하고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K 제곱에 4 대입해서 1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계산하면 64에서 1 빼서 63, 그 다음에 2분의 9K인데 15가 곱해지고요. 플러스 3, 6, 18 K제곱 될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요. 9 있고요. 9 있고요. 9 있어요. 그래서 9로 나누면서 순서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2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K 더하기 7 인수분해하기 좋게 2배를 해주면요. 4K제곱 빼기 15K 더하기 14 그러면 중간에 이제 홀수가 나오니까요. 2K, 2K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K하고 4K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 14랑 2, 7로 이제 적당히 해보시면은 7하고 2로 하시면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K는 어차피 1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호가 같아요. 얘는 어차피 2보다 작은 K에서 2를 뺐으니까 음수예요. 그러면 4K 빼기 7도 음수여야 하니까 K는 4분의 7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결과랑 두 번째 결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K는 1 이상이고요. 4분의 7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4분의 7에서 1을 빼면 4분의 3 정답은 4번. 자 21번입니다. 로그 함수가 있고요. 지수 함수를 접어올린 게 있습니다. 지수 함수 접어올린 걸 fx, 로그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있고요. 뭔가 대소 비교하는 게 있는데 x값이나 함수값의 대소 비교, 기울기나 넓이 비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겠죠. 기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12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도 x좌표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이거를 x좌표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얘를 f에 대입하는 게 좋을지 g에 대입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g에 대입하면 로그에다가 또 로그를 하는 거니까 숫자가 안 이뻐지고요.
이 로그 2의 3을 f에 대입하면은 지수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죠. 그래서 f에 대입한 게 좀 더 좋아서 f에 대입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3을 대입하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3 빼기 4가 되겠죠. 3 빼기 4의 절대값 해가지고 1이 됩니다. 여기 음수니까 이제 1을 이렇게 그었을 때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될 겁니다. 접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1은 이제 f랑 g를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g에다가는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로그 2의 3을 f에 대입하고 g에는 2를 대입했을 때 똑같이 함수값 1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럼 1을 이제 한번 그어보면은 1이 이렇게 아주 아래쪽에 생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랑 만나는 부분 빨간색이 로그 2의 3인데 이 둘 중에 왼쪽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g는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g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빨간색 여기가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근데 그럼 조금 이상한 게 로그 2의 3이랑 2 중에 누가 더 크냐면 2가 더 커요. 그림에서 2가 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자, 이게 좀 더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여전히 2가 될 거고 여기가 로그 2의 3인데 순서가 바뀌려면 얘가 이 교점 x1 대입했을 때 교점보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f랑 만나는 부분 여기가 로그 2의 3이 될 거고 g랑 만나는 부분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초록색 1이 여기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로그 2의 3이랑 1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로그 2의 3이 x1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 2의 6으로 해볼게요. f에다가 로그 2의 6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6 빼기 4가 될 거예요. 6 빼기 4가 될 거고, 그러면은 g에다가는 무엇을 대입해야 되냐면 4를 대입해야 합니다. 4를 대입해야 되고요. 6 빼기 4는 양수니까 자, 2를 이렇게 그었을 때 f랑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겠죠. 로그 2의 6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얘랑 얘 대소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4가 로그 2의 6보다 커요. 자, 그러면 2가 어디쯤 생겨야 되냐? 자, 아까 전에 1이 이쪽에 생겼죠. 2도 비슷하게 이쯤에 생긴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f랑 만나는 부분이 빨강색, f랑 만나는 여기가 로그 2의 6이에요. 그 다음에 g랑 만나는 부분 여기가 4가 되겠죠. 근데 4가 더 왼쪽에 있으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좀 더 올라가서 교점 x2 넣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보다 올라가야지 위치가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g랑 만나는 여기가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랑 만나는 여기가 로그 2의 6이 돼서 4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빨간색은 x2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큰 건 당연하고 로그 2의 6보다 x2가 작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함수값 1은 여기 교점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거고, 함수값 2는 이 x2 교점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요거 두 개를 곱해서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나눠져 있으면 뭔가 기울기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각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볼게요. 현재 로그 2의 6하고 로그 2의 3이 있으면 그 두 개를 빼면은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빼면은 로그 2에서 로그 2의 3을 빼면 로그 2의 2라서 길이가 1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x1, x2가 있어요. 그러면
x1에서 x2까지 거리가 x2 빼기 x1일 텐데 그거 자체가 1보다 작겠죠. 이건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x1은 f가 접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x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f에다가 x2를 대입하면 지금 f2는 f가 안 접힌 부분이니까 2에 x2 빼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만들어내려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1 더하기 fx2 하시면은 4는 지워지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x1을 대입하면은 fx1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f인데 거기다가 fx1 대입하면은 1보다 어때요? 작죠. 이게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요. x2를 대입하면은 그게 2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2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요게 1보다 작고 2보다 작은 거를 더했으니까 3보다 작겠죠. 물론 양수일 거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거랑 0과 3 사이에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1 곱하기 3, 3보다 작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아까 니은을 풀 때 보셨으면 요거 두 개를 서로 빼주면 요거 두 개가 더해졌잖아요. 여기는 천데 지금 이게 덧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바꿀 때 2의 x1 더하기 2의 x2 그리고 밑에서 위에 걸 빼면 덧셈으로 바뀌는데 빼기 8이 되죠. 그래서 빼기 8로 그냥 넘겨주고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 fx2에서 fx1을 뺀 게 되겠죠. 뭔가 함수값에 차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 fx2는 접어 올리기 전이니까 2의 x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1을 대입하면 접어 올린 부분이니까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교점이니까 g에도 대입을 하시면요, 로그 2의 x2 얘는 로그 2의 x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의 x1 2의 x2 빼기 8이 로그 2의 이거 두 개를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얘보다 크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이게 이거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서 로그 3의 6이 되겠죠. 로그 3의 6보다 크던데 위치 3인 로그는 우리가 지금 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위치 2이기 때문에 얘를 로그 2의 3 분의 로그 2의 6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1이랑 누구를 비교하냐면요, x1이랑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에서 x1이 이거보다 크다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갈 때 분모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x2를 비교하시면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 로그 2의 6이 x2보다 크거든요. 그럼 x2는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분자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비교하면 왼쪽은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요. 지금 전부 다 양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분의 3이다 라고 했는데 분모는 더 커졌으니까 3, 분자는 더 작았으니까 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더 커지냐 아니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틀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은 2번.
22번 극한값 구하는 문제고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계산할 때 22를 2로 나누어서 정답은 11 성질을 구하면 됩니다. 주기 같은 경우에는 2파이를 기준으로 하고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면 됩니다. 역수를 곱하면 p값은 4.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앞에 있는 5에다가 뿔마이를 곱한 다음에 평행이동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최대값은 5에다가 1을 곱하는 거고 평행이동 3을 더해주시면 8. 그래서 4 더하기 8 정답은 12. 24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로그 부등식이고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x 빼기 5가 작다. 2보다 작고요. 그럼 2x 빼기 5는 3의 제곱보다 작게 되겠죠. 근데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2x의 범위를 먼저 구해주면은 5하고 9 더하기 5, 14 사이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 2.5하고 7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정수는 3, 4, 5, 6, 4개. 정답은 4. 25번입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고요. 6의 배수가 나오는 것이 전체 사건이고 A 또는 B가 홀수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표를 그리는 것을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1, 2, 3, 4, 5, 6 표시하시고요. 1, 2, 3, 4, 5, 6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랑 누구가 곱해져야지 6의 배수가 될 수 있냐면 6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랑 누가 곱해져야 되냐면 3의 배수인 3, 6 3이랑은 짝수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랑 곱해질 때는 3의 배수랑 곱해지면 6의 배수가 될 거고 5는 6하고 서로 서니까 6의 배수인 6이 곱해져야 됩니다. 6이랑은 누구랑 곱해지더라도 전부 다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게 전체 몇 개냐면 가운데 있는 게 4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5개, 1개 해가지고 11개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A 또는 B가 홀수인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홀수죠. 이거 됩니다. 2가 짝수인데 그 중에 3이 홀수니까 되고요. 3이 홀수니까 3가지 다 되고요. 4가 짝수인데 중간에 3이 홀수니까 되고요. 5가 홀수니까 되고요. 6은 짝수니까 여기서 홀수인 1, 3,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그러면은 15분의 10, 그러면 3분의 2, 정답은 5. 26번입니다. 연속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자, A에서 연속이 되려면 A에서 얘가 극한값을 가져야 되고 분모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분자가 0이 되도록 A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0이니까요.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가 0일 때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A를 0을 대입하면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빼기 10.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분모는 그냥 x로 나누는 거고 뒤에 부분은 다 사라지겠죠. x분의 x제곱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0에서 연속이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2번 A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fx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x제곱 빼기 10인데 마이너스 2 이하일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x제곱 빼기 2x a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6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맞고요. f 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16 빼기 10, 정답은 6. 27번입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같은데요. A, B를 곱해서 홀수라는 건 둘 다
홀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그냥 쓰기는 조금 애매한 게 중복조합은 0 이상 정수일 때 쓰기 좋은데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C가 이제 자연수니까 1, 2, 3, 4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0 이상인 정수로 C'을 잡으면 얘가 0, 1, 2, 3, 4 가면 얘는 1, 2, 3, 4 가겠죠. 얘가 0부터 출발하면은 얘는 1부터 출발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D는 D' 더하기 1, E는 E' 더하기 1 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는 이제 홀수인데 A'을 0, 1, 2 가는 숫자로 잡으면 이제 2배 하고 2배 했을 때 0, 2, 4죠. 그래서 플러스 1 하면은 얘가 1, 3, 5 홀수 다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2A' 더하기 1, B는 2B' 더하기 1로 잡아주고요. A, B, C, D, E에 이걸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0 이상인 정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대입해주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 D', E' 더하고 1이 총 5개 있으니까 더하기 5 해서 10 되는 거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중복조합을 바로 쓸 수는 없고 A, B가 뭔지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A랑 B 프라임이 둘 다 0이라 치면은 이제 3개 더해서 5 되니까 3H5 하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7C2니까요. 7, 6을 2로 나눠서 21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A가 A'이 1일 수도 있어요. B'은 0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0이고 1이면은 앞에서 더해서 2배씩 해서 더하면 2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더해서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H3이 될 거예요. 얘는 5C3, 10이죠. 10이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과 B'이 둘 다 1이면 2 더하기 2라서 4예요. 그럼 여기서 1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H1 그러면은 3C1이라서 3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이 2가 되고 B'이 0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총 4가 되겠죠. 0이랑 2호도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틀렸죠. 1이랑 1 대입하고 하면은 2 더하기 2라서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개 뽑아야겠죠. 그래서 3H1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2랑 0이면 대입하시면 4 더하기 0입니다. 그래서 하나 뽑으면 되겠죠. 전부 다 3H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3C1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되겠네요. 9개, 얘가 41개. 그러면 총 50까지다. 28번입니다. 연속인데요. 이 식을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2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0부터 1까지 2차 함수 원점을 지나죠. 원점 지나고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얼마냐면 a 플러스 2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졌다 칩시다. 이거를 많이 봐서 식의 의미를 알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잘 모르면 그냥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0을 대입하시면 f1이 f0 더하기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0에는 사실 함수값이 비어있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자,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얘를 a제곱만큼 위로 옮겨서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1 말고 0.5 같은 경우에도 0.5를 대입해도 f1.5는 f0.5를 a제곱만큼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1.5는 0.5 있는 얘를 a제곱만큼 올려서 여기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 이제 그려지는데 a제곱만큼 올라왔으니까 출발 지점이 원점이 아니고 a제곱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연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a제곱만큼 올라온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겹쳐져야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a제곱이랑 a 플러스 2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은 a 플러스 2다. a 값을 구해주시면 2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a가 2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3까지. 자, 1.5는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가 2, 그 다음에 3 하면 이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제 이 아래쪽 넓이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넓이는 지금 똑같은 거 3개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a 플러스이니까 세로 길이는 4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 4고요. 똑같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12에다가 3배, 요 넓이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2차 함수가 2x제곱 플러스 a가 2니까 2x. 자, 그러면 12 더하기 3배 3분의 2x 세제곱 x제곱 1만 대입하면 되겠죠. 12 더하기 3배 3분의 2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12 더하기 2 플러스 3. 그래서 17. 정답은 17. 29번입니다. 수열인데 부분합이 n제곱 더하기 cn이죠. 2차항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라는 거를 보고 바로 등차 수열이네 해서 최고차항 계수 1의 2배를 공차로 2n이라 넣고 이제 1 대입했을 때 c 플러스 1 나오니까 얘는 c 그리고 빼기 1 하면 되겠죠. 이렇게 등차 수열이네 라고 찾아주셔도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직접 1 대입해서 a1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sn이라 했을 때 sn-sn-1 하시면은 n제곱 n-1제곱 빼시고요. c n 빼기 c n-1 하시면은 2n-1 그 다음에 cn은 지워지고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식 증가하는 숫자예요.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얻은 것을 bn이라 하자.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풀 수도 있지만 직접 시험에서는 한번 나열하고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A1 같은 경우에는 1 대입하면요 c 플러스 1이 나오겠죠. A2는 어떻게 될 거냐면 2가 커지니까요 10 플러스 3, A3은 10 플러스 5, A4는 뭐 10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C는 자연수니까 그냥 C에다가 1, 2, 3 직접 좀 대입을 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의 배수니까 3개만 관찰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3개 관찰해도 잘 모르겠으면 4, 5, 6도 해서 직접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일 때 A1, A2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2, 그 다음에 4, 3의 배수 아니죠? 그 다음에 3의 배수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8, 계속 2씩 커지겠죠? 2씩 커질 겁니다. 6까지만 써볼게요. 그럼 10, 12, 다시 3의 배수 나왔죠? 3의 배수가 2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의 배수가 3칸마다 한 번씩 나오네 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총 20개가 되면 좋겠다. 20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개 중에 이제 얘가 B1이 되겠죠. B1. 얘가 B2가 되겠죠. 3개 중에 2개만 B가 되고 얘는 B3가 아니고 여기가 B3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씩 해서 20개가 되려면 A는 30번째까지 갔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A30 같은 경우는 여기 30을 대입하시면 60이니까 C 플러스 59가 될 거예요. 그래서 1 대입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이 될 거고 58, 5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3의 배수라서 빠지고 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30개죠. 30개인데 3칸마다 한 개씩, 그러니까 3분의 1이 빠졌으니까 10개가 빠지고 이게 20번째 B20이 될 거예요. 물론 199는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2랑 3일 때도 비슷한 식으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 대입하면 처음부터 3의 배수 나와요.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고 다시 3의 배수고 아니고 그래서 얘도 세 칸마다 가는 거니까 세 칸마다 가고 있으니까요. 얘는 첫 번째가 3의 배수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B1, B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원래 여기가 A 30번째인데 여기까지 빠지면 10개가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번째 B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B20이 29번째 A29가 B20이 되는 거고 이때는 A30이 B20이 되는 거예요. 3일 때는 대입해 보시면 4, 6,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8, 3의 배수 아니죠. 10 아니죠. 12 맞죠. 14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얘는 이제 그러면 3개를 묶어서 보면 가운데 게 3의 배수로 빠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30개 중에 3의 배수 10개 빠졌으니까 A30번째가 B20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20번째 되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번째랑 30번째. 이렇게 했을 때 감이 안 오면 4, 5, 6 하면서 뭔가 숫자 바꿔 보면서 계속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2냐 나눠 떨어지냐에 따라서 20번째 B가 생기는 게 A30이 되거나 29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199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A28은 일반항을 이제 써보면 C에 뭐 대입 안 하고 그냥 28일 때 어떻게 되냐면요. 28을 여기 대입하면 56이죠. 그래서 C 플러스 55가 A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A29는 20 커지니까 C 플러스 57 A30은 C 플러스 59가 되는 거예요. B20은 어차피 얘 아니면 여기서밖에 B20이 안 됐죠. 첫 번째는 B20이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B20이 199가 되거나 얘가 199가 되는 경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자, 그래서 C 플러스 57이 199예요. 그러면은 C가 얼마냐면 142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B20이 되려면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C 값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만 되는 거거든요. 얘를 그래서 실제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몫이 47이고 플러스 1, 나머지 1 되거든요. 그래서 142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 플러스 59가 199가 되는 거죠. 그때는 C 값이 140이 되겠죠. 얘는 3으로 나누면 몫이 46이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일 때 이때를 보면은 실제로 A30이 B20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40이랑 140을 더한 282가 정답이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3차 함수에 관한 특징인데요. 3차 함수에 관해서는 이 문제랑 별개로 항상 이런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두 직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접할 때 나머지 점 한 개 더 만나는 점, 그리고 평행한 나머지 직선이 또 접하는 부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리가 2대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풀 때 좋고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랑 별개로 마찬가지로 X축이랑 평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행한 두 직선이 생겼을 때 접하는 점, 그리고 반대편 평행한 직선에서 접하는 점이랑 안 접하는 그냥 지나가는 점 했을 때 이게 거리가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고요. X값도 X의 차도 2대 1이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좀 더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전개해서 써보고 그리고 미분한 것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보다 작은 구간에서 x가 하나 있고 x 플러스 a 제곱이 있는데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지점에서 접하게 되고요.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 구간에서 여기서는 원점을 지나고 a에서 접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딱 봐도 대칭적으로 생겼는데 이 식이랑 이 식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식인 거는 마이너스 x 대입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그 중요하게 쓸 텐데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3차 함수는 그 자체로서 원래 변곡점, 뭔가 대칭인 점이 있죠. 근데 이 3차 함수랑 이 3차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사실 두 함수가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옮겨서 겹치면은 완전히 겹쳐지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중요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가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4x 플러스 t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gt인데 최대값이 5라고 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원점에서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여기에 이제 대입해보면 둘 다 a 제곱이라서 미분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기울기가 a 제곱인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4가 커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 4x 플러스 t를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냐, 지금 한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올라가서 뭐 한 개 더 있고 내려가서 얘는 한 번 더 만나서 총 세 군데서 만나겠죠. 근데 얘가 아무리 움직여봤자 세 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접하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내려가서 한 개 더 만나겠죠. 그래서 두 개 되고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 아래에서 한 개 만나겠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지금까지 한 군데밖에 없고 얘가 올라가면서 다시 해보면 이쪽에서도 한 개 생길 거예요. 그쵸? 여기 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많아봤자 3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GT의 최대값이 5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기울기 4짜리 그래프가 이렇게 급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4짜리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a제곱이었죠. 이거보다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f'0이 구해보시면 a제곱이 나오는데 4를 그으면 얘보다 완만하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움직여 볼 텐데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4짜리인데 자, 움직여 보면은 지금은 만나는 개수가 5개죠. 교점이. 얘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자, 이제 오른쪽 봉우리랑 이제 접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얘랑 오른쪽 봉우리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 하나, 둘, 얘랑은 이제 안 만난다. 그리고 얘랑 만난다 하면 3개가 될 거고, 살짝 더 떨어지면은 계속 3개다가 이제 왼쪽 봉우리랑 접하면 2개에서 만날 거고, 더 올라가면 이제 한 군데서만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 불연속인지 한번 세보면, 자,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서 접하기 시작하면 2개, 더 내려가면 하나, 둘, 3개, 여기 접하면 이제 4개, 더 들어오면은 5개. 그러면 이쪽 봉우리랑 접하는 순간, 이쪽 봉우리랑 접하는 순간, 그래서 2번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내려갈 때도 그러면 2번 불연속이 되겠죠. 여기 접할 때 한 번, 여기 접할 때 한 번. 그러면은 총 4번 불연속하게 됩니다. 근데 나 조건에서 2번 불연속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림 자체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려갈 때 한 번 불연속이고 올라갈 때 한 번 불연속이어야 2번 불연속이 되겠죠. 얘가 내려올 때 여기서 접할 때랑 여기서 접할 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불연속이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직선이 얘랑 얘랑 접할 때 동시에 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접하는 점이랑
왼쪽에서 접하는 점이랑 오른쪽에서 접하는 점이랑 한 직선에 대해서 동시에 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점이랑 이 점의 좌표를 모르겠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4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은 좌표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파란색 점을 조금 옮기는 거예요. 파란색 점을 옮겨서 자, 주황색이라고 해봅시다. 파란색 접점은 아니지만 이만큼 옮겨왔다 치면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할 거예요. 똑같은 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할 거고 함수값도 똑같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둘 다 빨간색, 자, 파란색이 원래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데 파랑에서 주황으로 갈 때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두 점이 있는데 얘는 빨간색 위에 있어요. 그리고 걔는 기울기가 4예요. 근데 주황색은 파란색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똑같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생긴 주황색 두 개를 이었을 때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파란색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4였는데 파란색이 둘 다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주황색을 이었을 때도 기울기가 4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시작할 때 설명해줬던 그 성질을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면 파란색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자, 주황색 점을 생각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a, 0이죠. 마이너스 a,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이렇게 하면 x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주황색까지가 2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황색은 3분의 a가 되는 거죠. x좌표가. y좌표는 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주황색끼리 이제 이었을 때 기울기가 4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4가 된다고 했죠. 그 4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좌표가 3분의 a고 마이너스 a니까 3분의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a를 f에 대입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인데 지금 어차피 원점 x축이니까 마이너스 a 대입했을 때 얘는 0이겠죠. 그게 기울기가 4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f 3분의 a가 얘는 지금 계산하시면 3분의 4a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3분의 16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3분의 a는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여기 대입하시면 3분의 a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2a를 제곱해서 9분의 4a 제곱 3분의 16a 라고 하시면은 3 날려주시고요. a 날려주시고요. 그럼 a 제곱이 4랑 16 나눠주시면 4, 9 넘겨주시면 9, 4, 36이 나오죠. a가 6이다 라고 구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f'0이 a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6.